오늘은 이 논문까지 좀 촬영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큐페이셔널 벤젠 익스포저,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벤젠에 노출되는 사람들에게서 폐암이 과연 증가하느냐, 그거에 관해서 시스테매틱 리뷰랑 메타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동안의 벤젠에 대해서는 사실은 백혈병의 논의가 주였지 폐암은 사실 관련성이 없다고 어느 정도 믿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국제암 연구기구 WHO 산하에 그 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벤젠 쳐볼까요? 자, 폐암에 대해서는 오른쪽 컬럼은 제한적 근거, 왼쪽 컬럼은 sufficient evidence, 그러니까 충분한 근거죠. 폐암에 대해서는 제한적 근거, 그다음에 childhood acute myeloid leukemia, 아기들, 그러니까 소아들에게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메인이죠, 사실은.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은 굉장히 적어요, 소아들에게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리미티드 에비던스예요.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 소아에 대해서.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죠? 그다음에 성인에게서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에서 sufficient evidence예요. 이거는 좀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벤젠하고 백혈병이 연구가 그동안 많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급성 논 림포사이틱 류케미아, 다른 급성 논 림프구성, 비림프구성 백혈병 sufficient evidence죠. 그다음에 만성 골수구성 백혈병, 만성 골수구성 백혈병은 필라델피아 크로모솜이라고 해서 그 어떤 염색체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포르말데히드나 뭐 토륨이나 담배나 뭐 엑스레이 또는 감마 레디에이션에 노출됐을 때 관심이 있는 그런 질병이죠. 필라델피아 크로모솜, 그러니까 유전학적 변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알려진 병이죠. 그다음에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서도 제한적 근거, 논 호지킨 림포마, 비호지킨 림프종에 있어서도 제한적 근거, 다발성 골수종도 제한적 근거.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폐암에 대해서는 제한적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이 없다고 그동안 믿어왔었죠. 근데 EHP라고 엄청 유명한 환경보건 저널에서 이거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메타 분석을 했어요. 252개의 논문을 처음에 포함해서 펀메드 92개 EM베이스라고 데이터베이스 두 개에서 각각 92, 160개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13개를 남겼죠. 다 쳐내고. 13개 남긴 게 요거죠. 그래서 기술 이거는 뭐 안 봐도 되는데 이 표 만드는 게 메타 분석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호트 연구 10개, 그다음에 케이스 컨트롤 환자 대조군 연구 3개 이렇게 포함을 했죠. 13개죠. 그래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익스포저를 측정했는지, 뭐 큐뮬레이티브 익스포저인지 뭔지, 뭐 벤젠 익스포저는 뭐 어느 범위 내에 있었는지, 이펙트 에스티메이트는 어떤 종류인지, 해저드 레이시오랑 SMR, SIL이랑 그다음에 오즈비랑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스탠다다이즈드 모탈리티 레이시오, 스탠다다이즈드 인시던스 레이시오 뭐 이런 거예요. SMR, SIR은 각각의 이펙트 에스티메이트, 각각의 벤젠 익스포저가 뭐 구간별로 나눴을 때 뭐 이렇게 변하더라 위험도가, 뭐 이런 것들을 쭉 적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합성을 하기에 앞서서 EHP는 아주 좋은 저널이니까 이런 식으로 노출 평가나 어떤 그런 노출 평가에 관해서 각각의 연구가 어떤 식으로 정리했는지 특성을 정리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직업환경의학, 환경보건, 직업보건에서는 노출평가 너무 중요하죠. 일반 임상과 의사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노출평가를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된 논문입니다. 역시 EHP는 좋은 논문이니까 노출평가 제대로 했죠. 그래서 각각의 연구에서 어떤 식으로 벤젠 익스포저를 정의했는지, 벤젠에 노출되는 잡을 가지고 있으면 뭐 인정했다, 아니면 진짜 실제로 벤젠에 대해서 노출이 있으면 인정했다, 뭐 각각 다르죠, 연구마다. 뭐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벤젠 익스포저를 측정했냐. 그래서 잡 익스포저 매트릭스를 측정했다. 그냥 어떤 직업이 있으면 이 정도 노출되더라. 이거는 되게 크루드한 거죠. 그다음에 실제로 쟀다. 뭐 이렇게 quantitative estimation based on history of process changes, area samples, personal measurements and expert judgments. 이런 게 정확한 거죠. quantitative estimation.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걸 믿을 수 있냐 과연 이 익스포저 어세스먼트를. 그래서 모더레이트, 하이, 로우 뭐 이런 식으로 나눴죠. 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뉴캐슬 오타와 스케일이라고 메타 분석에서 많이 쓰는 어떤 질평가 표인데 6개의 영역으로 나눠요. population inclusion, 노출 평가, 아웃컴 평가, 혼란 변수 보정, 그다음에 중간에 끝까지 팔로우업 잘했나, 처음에 파티시페이션 레이트 충분했나, 그다음에 통계적 분석 적절했나. 여기 보면 하이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 그러니까 잘못됐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게, 바이아스가 생겼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게 빗돌림이. 익스포저 어세스먼트에서 4개 연구,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컨파운딩 혼란 변수 보정에서 2개 연구. 그다음에 팔로우업 파티시페이션 레이트에서 4개 연구. 그러니까 팔로우업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이렇게 3가지 영역이 좀 취약했죠. 특히 이 2가지 영역, 익스포저 어세스먼트랑 팔로우업. 그다음에 파퓰레이션 인클루전은 처음에 인구 집단이 제대로 포함이 됐냐. 익스포저 어세스먼트 노출 평가 제대로 했냐. 아웃컴 어세스먼트는 아웃컴 평가 제대로 했냐. 암이죠, 폐암. 컨파운딩은 혼란 변수 제대로 보정했냐. 팔로우업은 끝까지 팔로우업 됐냐. 파티시페이션 레이트 마찬가지죠. 스태티스티컬 어널리시스는 통계 분석 제대로 했냐.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분석을 통해 포레스트 플랫을 만들었더니 풀드 RR, 그러니까 합쳐진 RR이 상대 위험도가 1.14배 14% 높았다. 뭐 하면 벤젠에 노출되면 뭐가 폐암 발생률이 그다음에 95% 신뢰구간은 3%에서 27%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점추 정치는 14%고 95% 신뢰구간은 3% 증가해서 27% 증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도즈 리스판스 메타 어널리시스라는 R 패키지, 도즈 RES 메타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3개 연구만 포함됐어요. 왜냐하면 이 패키지를 돌리려면 각각의 그 어떤 벤젠 용량이 숫자로 나와야 되고요. 그 숫자에서 각각 위험비가 산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 안에 넣고 3개밖에 못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95% 신뢰 구간이 이 쉐이디 대열이에요, 회색으로. 당연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죠. 통계적으로 유의하려면 이게 1보다 커야 돼요, 이 하단이. 근데 하단이 1보다 작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데 스터디 수가 워낙 적어서 그런 거고, 스터디 수가 늘어나면 분명히 위로 올라올 겁니다. 그 근거로 이런 식으로 점근선을, 그러니까 기울기를 그려보면 확실히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노력까지 했고, 심지어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를 했어요. 메타 분석에서. 용량 반응 메타 분석으로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노출 익스포저 그룹이 적은 거, 벤젠 노출이 적은 거랑 많은 걸 비교해 보면 많은 데서 확실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풀드 RR이 증가했죠. 스터디 디자인은 케이스 컨트롤만 좀 이상했고 나머지는 다 올라가 있었죠. 1보다 대부분. 특히 코호트, 이 3가지가 코호트인데 올라가 있었죠. 1보다. 아, 질이 좋을수록 연구의 질이 위로 올라가는구나. 위험이 확실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구나. 스터디 퀄리티도 하이면은 높은데 여전히 스태티스티컬리 이퀴보컬했죠. 이를 포함하니까 그래도 높았어요, 점수치는. 근데 스터디 퀄리티가 낮으니까 완전히 신뢰 구간이 포함하죠, 전부 다. 그다음에 익스포저 퀄리티도 높으면 1보다 크고 점수 정치도 신뢰 구간도 1보다 큰데 낮으면 익스포저 퀄리티가 이런 식으로 넓게 가죠. 스모킹은 뭐 비슷했어요. 섹스는 남자만 했을 때보다 남자와 같이 했을 때 확실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고, 그러니까 여자가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거죠. 벤젠에 노출됐을 때 폐암 생기는 게. 연구가 수행된 대륙에서는, 유럽에서는 확실히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아시아에서는 확실히 넓게 분포해 있었고, 노스 아메리카는 1보다 크긴 한데 점수 정치가 통계적으로는 1을 포함해서 이퀴보컬하긴 했어요. 오늘 논문은 여기까지고요. 이 논문의 중요한 점은 벤젠 노출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그 폐암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했다는 거죠. 얼마나 일으키는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그래서 이런 논문이 많아지면 이제 벤젠 노출하고 폐암 사이의 연관성도, 업무 연관성도 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저희 분야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폐암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믿어졌는데 벤젠 노출이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